여러분,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변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내려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절대 그냥 내려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대장암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률 1위 암입니다. 2022년 국립암센터 통계에서 위암을 제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가장 결정적인 초기 신호가 바로 변의 변화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변을 보고 나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변의 변화가 생겨도 음식 탓으로, 스트레스 탓으로,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저는 오늘 공학 박사로서 대장암 임상 데이터와 소화기 내과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그러나 4기에 발견하면 2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변이 신호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 첫 번째 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대장암이란 무엇이고 왜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은 대장, 즉 결장과 직장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대장은 소장에서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형성하는 기관입니다. 성인의 대장 길이는 약 1.5m에서 2m입니다. 대장암의 약 90%는 대장 내벽에 생기는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됩니다. 용종이 처음 생겨서 암으로 변하기까지 평균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이 긴 시간이 바로 조기 발견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서구화된 식습관이 핵심 원인입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섭취 증가, 식이섬유 섭취 감소,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 과잉, 음주 증가가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 감소입니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장 운동성이 떨어지고 발암 물질이 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세 번째,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은 대장암 위험을 약 1.5배에서 2배 높입니다. 네 번째,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대장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고 발암 물질 생성을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력입니다.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대장암의 신호로서 변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상적인 변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상 변의 기준입니다. 색깔은 황갈색에서 갈색입니다. 담즙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색소가 변을 갈색으로 만듭니다. 형태는 바나나 모양의 부드러운 소시지 형태입니다.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브리스톨 대변 척도에서 3번에서 4번 유형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브리스톨 대변 척도는 대변의 굵기와 형태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자가 진단 도구입니다. 영국의 케네스 히튼 박사가 고안했으며 장 통과 시간과 소화기 건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굵기는 직경 2cm에서 3cm 정도입니다. 횟수는 하루 1회에서 2회 또는 이틀에 1회까지 정상 범위입니다. 냄새는 다소 불쾌하지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건 모두 정상일 수 있으나 지방이 많이 포함된 변은 물에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지속된다면, 특히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장암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첫 번째는 혈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치질로 오인합니다. 실제로 대장암 환자의 상당수가 혈변이 있었는데 치질인 줄 알고 수개월에서 수년을 그냥 넘긴 경우입니다.
혈변의 양상에 따라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홍색 혈변입니다. 변 표면에 선홍색 피가 묻어 있거나 변기 물이 붉게 물드는 것입니다. 항문이나 직장 가까운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때 나타납니다. 치질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직장암이나 하행 결장암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봅니다. 암갈색 또는 검붉은 혈변입니다. 대장의 위쪽, 즉 상행 결장이나 회행 결장에서 출혈이 생기면 혈액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화되어 암갈색이나 검붉은색이 됩니다. 흑변, 즉 검은색 변입니다. 위나 소장에서 출혈이 생기면 혈액이 완전히 소화되어 타르처럼 검고 끈적한 변이 됩니다. 이것은 상부 소화관 출혈의 신호로 위암, 위궤양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잠혈입니다. 출혈량이 적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을 잠혈이라고 합니다. 국가 대장암 검진에서 시행하는 분변 잠혈 검사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치질과 대장암을 구별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치질 출혈은 대개 배변 시에만 나타나고 배변 후 멈추며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 출혈은 배변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고 점액이 함께 나오거나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변이 나타났을 때 치질이라고 자가 진단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대장 내시경 또는 직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연필처럼 가는 변이 지속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장 내에 종양이 자라면 대장 내강이 좁아집니다. 변이 이 좁아진 부분을 통과하면서 납작하거나 가늘게 됩니다. 리본처럼 납작한 변, 연필처럼 가는 변이 이 신호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굵기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장내가스가 많거나 식사 변화로 일시적으로 변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변이 가늘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특히 이전에는 정상적인 굵기의 변을 보셨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변이 가늘어졌다면 이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배변 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는 대장암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스트레스나 식사 변화로 넘깁니다. 변비와 설사의 반복입니다. 규칙적이던 배변이 갑자기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가며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대장 종양이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갑작스러운 변비입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배변하던 분이 갑자기 3일 이상 변을 못 보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대장 내강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잦은 설사입니다. 종양 주변에서 점액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종양으로 인한 염증이 장을 자극하면 설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배변 후 잔변감입니다. 변을 봤는데도 변이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되는 것은 직장 부위에 종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직장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직장암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세 이후에 갑자기 배변 습관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하십시오. 원인이 무엇이든 확인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복통과 복부 팽만감입니다. 대장암이 진행되면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간헐적인 복부 경련이나 가스통 같은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장을 막거나 주변 조직을 침범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복통의 위치는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우측 하복부 통증은 상행 결장이나 맹장 부위,
좌측 하복부 통증은 하행 결장이나 S자 결장 부위의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은 종양이 장을 부분적으로 막으면서 가스가 배출되지 못해 생깁니다.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 느낌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소화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특히 복통과 함께 혈변,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가 동반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5번째 신호는 점액변입니다. 변에 투명하거나 하얀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변기 안에 물이 뿌옇게 되거나 변 표면에 젤리 같은 점액이 묻어나오는 형태입니다. 소량의 점액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장 점막이 윤활 역할을 위해 점액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많은 양의 점액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대장 점막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대장암, 용종, 염증성 장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점액과 함께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 즉 점혈변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즉시 전문의를 방문하십시오. 6번째는 변 자체의 변화는 아니지만 대장암과 함께 나타나는 전신 증상들입니다. 첫 번째,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6개월 안에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했다면 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을 배제해야 합니다. 대장암 세포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두 번째, 만성 피로입니다. 대장암으로 인한 만성 출혈이 빈혈을 유발합니다. 빈혈이 생기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만성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고 혈색이 나빠졌다면 혈액 검사와 함께 대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세 번째, 복부에 만져지는 덩어리입니다. 복부를 손으로 눌렀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다른 암 검진과 달리 대장 내시경은 암을 발견할 뿐 아니라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용종을 그 자리에서 제거함으로써 암 자체를 예방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진 권고 시기입니다. 국가 대장암 검진 기준으로는 50세 이상에서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대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또는 50세 이상에서 5년에서 10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고위험군은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직계 가족 중 대장암 또는 대장 용종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진단 나이보다 10년 일찍 또는 40세부터 시작하십시오. 염증성 장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 후 8년에서 10년부터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이전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 1년에서 5년마다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분변 잠혈 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분변 잠혈 검사는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양성으로 나오면 즉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변 잠혈 검사 양성 통보를 받고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대장 내시경을 미루십니다. 이것이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장암은 생활습관 교정으로 예방 가능한 부분이 큽니다. 세계암연구기금은 대장암의 약 50%가 생활습관 교정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추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 25g에서 30g의 식이섬유 섭취가 권장됩니다. 식이섬유는 발암물질이 발암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을 줄이고 장 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 가공육을 최소화하십시오. 소세지,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은 세계 보건기구 1군 발암물질입니다.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가장 명확한 식품입니다. 세 번째, 음주를 줄이십시오. 알코올은 대장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십시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하루 30분 이상 걷기가 대장암 위험을 약 20%에서 25% 줄입니다. 운동은 장 운동성을 높여 발암 물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다섯 번째, 체중을 관리하십시오. 복부 비만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여섯 번째, 금연하십시오. 흡연은 대장 용종과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 첫 번째 편 대장암 초기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변과 항문 출혈, 변의 굵기가 가늘어짐, 배변 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 복통과 복부 팽만, 점액변, 체중 감소와 만성 피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치질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거나 대장 내시경 예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50세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지금 바로 국가 대장암 검진 예약을 하십시오. 대장암은 일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5%입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1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위암 초기 신호를 위험과 헷갈리는 이유와 구별법을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